여러분, 오늘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2세의 한 남성은 자신보다 37살 어린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평생 모아온 돈을 거의 잃을 뻔했고, 가장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자녀들이 조금만 늦게 알아챘다면, 그는 노후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심리와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 데이비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랑 앞에서 더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입니다. 존은 올해 62세였습니다. 몇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삶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집도 있었고, 생활에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저녁 식탁에는 늘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사실 돈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존이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속도 없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25세에 밝고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상할 정도로 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그 점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존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어주었고, 그의 과거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존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종종 존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 메시지였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식사는 했는지 물어보고, 건강을 걱정하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그 평범한 관심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로울수록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존은 점점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밤에는 그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도 자주 보기 시작했고, 새로운 옷도 샀습니다. 흰머리를 정리하고 향수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자신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안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은 점점 안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었고 존은 그런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존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존은 자신의 삶이 안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다정하게 웃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존은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판단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질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존은 안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도 감동했고 짧은 메시지 한 줄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점점 그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안나는 조금씩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잠시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존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더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안나는 조금씩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문제, 병원비, 월세 문제, 갑작스러운 빚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힘들어 보였고 존은 그런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존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를 만나기 전에 조용하고 텅 빈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존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과 불안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잃을까봐 의심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은 점점 더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랑이 조금씩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존은 안나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존에게 삶의 유일한 즐거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따뜻함이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고 존은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안나는 조금씩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나는 매우 힘들어 보였고 존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존은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생각보다 훨씬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날 존은 안나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안나는 매우 고마워했고 존은 그 반응을 보며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갑자기 월세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값을 갚지 못해 힘들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때마다 존은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내는 돈의 크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은 안나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믿어주고 싶었고,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존의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상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아주 명확한 이상 신호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존 역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돈 문제가 생기는지, 왜 늘 자신만이 그녀를 도와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존은 점점 더 많은 돈을 그녀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상함을 먼저 느낀 사람은 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아버지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컸고 송금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버지를 강하게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은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왔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안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나는 존 한 사람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여러 명의 나이 많은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존에게 했던 말들과 거의 똑같은 표현들을 다른 남성들에게도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당신밖에 없다는 말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마치 같은 대본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미 너무 깊이 감정적으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존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감정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안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보여준 자료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존의 표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감정과 희망, 그리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까지 함께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온 사람에게 누군가의 관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은 때때로 사랑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자체에 더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존 역시 그 감정 속에서 점점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자녀들은 늦지 않게 상황을 발견했고 존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한동안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고 62세의 나이에 그런 거짓말조차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단지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깊었던 만큼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너무 간절히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아온 돈을 잃을 뻔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믿었던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온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그런 거짓말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길 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 자체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일수록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존에게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원했던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커질 때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큰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현실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나이 차이 연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입니다. 그 관계 안에 존중과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외로움과 의존을 이용하는 구조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너무 빠르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거나 계속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의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때때로 사랑을 잃을까봐 의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존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는 느낌에 생각보다 훨씬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존에게 다시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조금 더 천천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돈으로 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존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다시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을 때 가장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일수록 따뜻한 관심 하나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존은 조금씩 다시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혼자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에는 반드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로운 순간일수록 누군가의 다정함만 보고 모든 것을 믿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과 감정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사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